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넘어갑니다. 양문석 의원, 한동훈 댓글단 의심 증거 발견, 오탈자까지 동일한 댓글도 있더라. 양문석 의원도 우리가 잘 뽑아놓은 의원 중에 한 명이죠. 양문석 의원이 최고위원 나가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본인은 초선 의원이다. 최고위원 아니다.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양문석 잘 뽑았어. 잘 뽑았어요. 그렇지. 우리가 원한 그림이야. 최고위 노리고 더 높은 자리 이런 걸 노리는 게 아니다. 양문석 의원이 명확하게 보여주니까 물론 그 울림통이 너무 크잖아. 그 경상도 사투리에 너무 좀 센 거 아닌가? 이런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조선일보 때려잡는다. 이거 하나만큼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댓글단 의심 증거 이런 것도 찾고 일 잘해. 일 잘해. 여론조작 의심 계정 24개를 찾았는데 조직적으로 활동한 증거 발견.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하는 수법이 패턴이 비슷해요. 그리고 이 댓글 조작도 역사가 있는 만큼 댓글 조작을 찾는 방법도 역사가 있어요. 이들 계정에서 작성한 6만여 개 댓글을 분석한 결과 오탈자까지 동일한 댓글 502개에 달했다. 의심 계정들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지지 댓글 작성, 네거티브 대응, 정적에 대한 공격에 활동을 하고 있었다. 18,000개의 댓글을 작성한 계정도 있다. 이야, 일 잘하죠, 양문석. 댓글 내용의 방향성이 매우 유사하고 댓글이 초분 단위로 작성된 것을 보아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지시 혹은 통제 속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계정에서는 계정이나 과거 댓글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됐다. 장해찬 우리 열사님이시죠. 본인의 몸을 던져가면서 한동훈을 조지고 있는 우리 장해찬 열사. 여론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양문석 의원실이 움직여서 찾아봤더니 구체적인 증거까지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한동훈은 법률적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로 멈추고 있고 요런 게 지금 나와요. 한동훈 탄핵 어디 한번 해보라고 크크크크 성남 민심이 뭔지 보고 싶으면 유심 뺏어서 카톡 다 봤잖아. 아직도 민주당 선동 언플질에 놀아나세요. 24시간 사찰도 모자라서 가족까지 사찰했는데 이런 애들이 다 댓글단이다 이거예요. 잘 새겨듣겠다는데 한동훈에게 갑자기 발작 버튼 누르며 뭐라고요? 지금 비꼬는 겁니까? 이수진 진심으로 미친 개 한 마리가 청문회장 난입한 줄 법무부 장관 때도 댓글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다 댓글팀이더라.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증거들이 있더라. 오탈자까지 똑같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법무부 장관 때부터 있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거기 껴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돌고 있고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근데 한동훈이 일단은 당 대표가 된 다음에 터져야 되는데 참 약간 갈등이 있어요. 장해찬 온갖 의혹과 증거를 막 대다가 이제는 내가 한동훈 여론 조성팀 댓글팀에 내가 활동했었다. 자기를 던집니다. 와,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해찬 열사님이시다. 김건희 댓글팀 의문도 여전하다. 이게 커. 장해찬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처벌받지 않는다는 확신. 이게 아니면 이런 얘기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장해찬도 처벌받겠죠. 법적 대응해라. 나 처벌받겠다. 뭐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처벌받지 않을 확신이 아니면 할 수 없죠. 김건희가 한동훈 좀 네가 좀 잡아뜨려라. 이런 오더를 내렸고 내가 너 뒤를 봐주겠다. 이런 오더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너무 세게 하고 있단 말이야. 본인의 법적 처벌까지도 감내하면서 지금 한동훈을 조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동훈 여론조성 지금 활동했다. 사실무근이면 나를 고소해라.
자, 여당이 비대위원장 인선을 진행할 때 한동훈에게 유리한 여론조석을 부탁받아 실행했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 11월 한동훈 총선 종로 출마설을 잠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론전도했다. 메시지 원본과 한 후보 최측근 신상은 공개 안 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쥐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한동훈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나를 고소하라고 하니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필요하면 조치할 것. 한동훈 스타일상 진작에 했죠. 아니었으면. 진작에 했습니다. 못 참아 한동훈도. 근데 검토한다? 요거는 한동훈 했네 했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석도 가세했어요. 우리 장해찬 열사님께서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준석이 가세합니다. 근데 이준석은 약간 얌실하게 가세했어. 국힘 대표 시절 댓글팀 의심 정황 느꼈다. 무슨 내용이냐? 내용은 좀 심각해요. 국민의힘 대표로 있던 시기 여권에서 당 차원에서 댓글팀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후보 측에서 관계자들이 어떻게 여론조성팀을 돌렸는지 모르는 일이다. 몇 군데 의심 가는 정황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때는 선거 캠페인 하느라 정신 없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용산 대통령실 이전 등으로 여론에 좋지 않게 돌아가니까 모 인사가 저와 있는 자리에서 저희 대선 때 있던 애들 좀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더라. 제가 깜짝 놀라서 대선 때 뭘요? 라고 되묻자 그 인사가 잘못 말한 걸 깨닫고 입을 닫더라. 이준석의 소설일 가능성이 있죠. 자기는 아예 몰랐던 것처럼. 당시 해당 발언을 한 인사에 대해서는 주요 인사였다고 기띔하면서 대선 때 있던 애들이 댓글팀을 얘기하는 것으로 느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댓글팀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느냐는 질문에 김 여사가 평론가들과 굉장히 자주 교류한다는 얘기는 들어왔다. 유튜브 관리 같은 것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댓글을 다는 부대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못했다. 유튜브 관리 이러면서 은근슬쩍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지금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준석이. 이준석이 마치 자기는 몰랐던 것처럼. 세계일보 전당대회 아닌 분당대회다. 예, 이러면서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인기가 많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극심한 내분 양상으로 치러지고 있다. 한동훈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네거티브전이 동원됐고 한동훈 역시 극언으로 맞받으면서 갈등 수위가 높아졌다. 특히 윤심주자로 평가되는 원희룡이 한동훈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다. 원희룡은 한동훈을 검증하겠다면서 사천 여론조성팀 운영,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 이런 걸 제기했는데 근거는 없어.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라 그랬냐? 노상방뇨하듯이 오물 뿌리고 도망간다. 너무 유치한 싸움을 하고 있죠. 한동훈이 원희룡에게 노상방뇨하듯이 오물 뿌리고 도망간다. 만취사법연수원생 2명 파출소에서 소란. 이때 여기가 어디냐? 약간 미아리 텍사스촌 있죠. 요 근처에서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술이 떡이 돼가지고 노상방뇨를 하는데 그 앞에 가게 주인이 뭐라고 한 거야. 노상방뇨 하지 말라고. 거기 야 거기 오줌 싸지 마 이랬더니만 술 취한 2명이 이 50 먹은 노인을 이 당시는 50이면 이제 노인 소리 듣던 때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을 그냥 주먹으로 막 때렸어. 그래서 파출소에 연행이 됩니다. 파출소에서 사법연수원생을 우습게 보냐면서 경찰들한테 갑질을 했던 노상방뇨 원희룡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원희룡한테 노상방뇨하듯이 오물 뿌리고 도망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정말 유치한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고 있는 보수 언론들이 미치기 지경이야.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당대표 후보들은 당원들의 공포와 분노를 자극하는 선동술을 사용하고 있다. 나경원은요. 한동훈을 겨냥해서 당무 개입이니 국정농단이니 금기어를 쓰는 후보가 되면 당정 파탄난다. 원희룡은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배신자다. 뭐 최상병 특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노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또 나경원은 페이스북에
한동훈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결국 이재명을 따라하겠다는 선언이다. 원희룡은 선거에서 후보 검증은 필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단순히 여당 당대표를 뽑는 게 아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다툼으로 보인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 같다. 컨벤션 효과를 통해 스타 정치인이 탄생하는 게 전대인데 비방 일면도의 비호감 전대가 돼버렸다. 갈등 수위가 높아 전대가 끝나더라도 친윤과 친한 간 갈등은 봉합이 안 될 것이다. 분당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동훈이 되면 친윤들이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분당까지는 안 됩니다. 분당을 한다는 건 구심점이 있어야지 돼요. 대권 주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이 미는 게 원희룡인데 원희룡 간판으로 분당을 한다? 가능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분당까지는 안 될 건데 엄청난 분열은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는 비한동훈 주자의 합종 연행 여부가 변수다. 그러니까 단일화 한다는 거죠. 나경원은 연대 단일화 의사 없는데 원희룡이 지지율 많이 빠지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원희룡이 나를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고 얘기하고 원희룡은 굳이 말씀드리면 나경원이 나를 돕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도 뭐 변수가 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한동훈이 너무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장해찬이 자기 목숨을 걸면서 한동훈을 조지고 있어요. 이거는 뒤에서 센 오더가 떨어졌다라고 의심을 할 만하잖아요. 자기를 내던져서까지 할 사람들이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 한동훈도 이렇게까지 나온다 이거지. 한동훈도 쥐고 있는 거 많단 말입니다. 같이 죽자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한동훈도 궁지에 몰리면 뭔가 꺼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을 너무 안 몰았으면 좋겠다. 한동훈이 당대표 돼서 저쪽이 쪼개져서 특검을 가는 게 베스트 그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한 재의결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결정했습니다. 당대표가 나오고 나야 한동훈이 당대표 되고 나면 이거 분열이 생긴다. 그러면 최상병 이거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도 윤석열도 서로를 죽일 수 있는 카드를 하나씩 들고 있어요. 근데 턴이 누가 빠르다? 한동훈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지 못하도록 모든 힘을 쓰고 있어. 근데 한동훈이 지금 맞았잖아요. 알았어. 와, 이 정도까지 한다고? 윤석열, 김건희가 나를 조지려고 여기까지 간다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당대표에서 떨어지는 순간 나는 바로 어딘가로 사라지겠는데? 이 위기감이 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당대표 되자마자 윤석열을 쳐야지 돼. 그건 최상병 특검 통과입니다. 만약에 윤석열과 화해하자. 내가 당대표 됐는데 내가 윤석열 지켜줄게. 한동훈이 그렇게 나왔다고 쳐요. 예? 그러면 윤석열이 한동훈 특검법을 받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너 당대표 됐다고 내가 용서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올려놓은 한동훈 특검법을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당대표 돼서도 날아가는 겁니다. 한동훈은. 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입장에서는 일단 맞았죠. 지금 전당대회에서 많이 맞고 있어. 이것만으로도 일단은 신뢰는 완전히 끝났죠. 거기다가 한동훈 특검법도 윤석열이 쥐고 있어. 그러면 최상병 특검법으로 윤석열을 먼저 치는 수밖에는 없어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정말 진흙탕 전당대회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하고 윤석열, 김건희가 진검으로 이렇게 싸울 줄은 몰랐지. 어이구, 잘하고 있다.